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입니다. 오늘은 시청자의 제보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참 어렵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할 상황이라 제가 시원하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시청자의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류영진 PD님. 인천 부평구에 사는 50대 중반의 김민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론을 내주시라고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결혼 30년 차이고요. 동갑인 와이프와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였고, 저는 실내 인테리어 사업을 아는 형님과 하고 있었고요. 수입은 크지 않았으나 일 배우는 재미도 있었고요. 나름 소질도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독립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만큼 한참을 지나도 형님께서는 저와 약속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었고, 저도 이미 예상은 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은 사업을 따로 시작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머릿속으로만 그려왔었던 사업이 잘 될 리가 없겠죠. 우리 아들은 곧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는데 몇 달째 돈 한 푼 못 벌어다 주는 제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때 우리 와이프가 여보 나도 일을 해볼게. 너무 혼자만 힘들지 마. 당신을 믿어. 언젠가는 잘 되리라 믿어. 그때가 아마도 2009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반대를 했었다면 오늘날의 이런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힘든 상황에서 반대를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와이프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 사무실에 하루 일당 5만 원 정도의 길거리에서 삐끼를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애써 밝은 모습으로 퇴근하는 와이프를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제가 더 분발해서 꼭 성공하리라 다짐을 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와이프가 활짝 핀 얼굴로 너무 열심히 잘해서 분양 직원이 됐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해맑고 환하게 좋아하는 모습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의심이 들어서 몇 가지를 묻곤 했는데 와이프 말이 분양 직원은 월급은 없지만 상담만 잘하면 한 달에 2천, 3천은 우습게 번다고 마치 2천, 3천을 번 것처럼 너무 좋아했습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제가 모르는 세계였기에 열심히 하라고 했고 언제든지 힘들면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출근한 지 이틀째 되는 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축하를 해야 한다면서 전화가 왔고요. 와이프가 아파트 2채를 팔았답니다. 그 당시에 와이프가 일하는 모델하우스가 일산에 있었는데요. 와이프는 하루 만에 2채를 팔아서 1200을 벌었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1000만 원도 못 벌고 오히려 대출까지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1200만 원 일하뇨? 와이프 말로는 한 채를 팔면 600만 원이고 그 600만 원이 두 번에 걸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는 그 돈이 필요했기에 저도 제발 사실이기를 바랬습니다. 와이프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계속 매일 하루 한두 건의 계약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받아야 할 수수료가 1억이 넘습니다. 와이프 얘기로는 전체 직원 300명 정도 앞에서 본부장님께 칭찬을 들었다고 좋아라 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수수료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와이프가 얘기한 대로 그 돈이 나올지 궁금도 했었고 지금 상황이 그렇기에 간절했습니다. 와이프는 첫 수수료를 6,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계약자분들이 1차 중도금을 납부하면 그만큼의 돈들이 또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웠고 와이프가 대단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난 정말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이런 기회가 우리 부부에게 온 걸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힘들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큰 돈을 번 우리 와이프를 매일 출퇴근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운전 연수도 시켜 주었고요. 결국 와이프는 일산 모델하우스에서 2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와이프는 우리가 번 돈이라며 나에게 사업 자금도 두둑히 챙겨 주었고요. 어떠한 일이든 다 시작해 보라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또 와이프는 열흘 정도만 쉬고 다른 아파트 현장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와이프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대단했습니다. 전체에서 1등을 했다며 시상금을 받아오고 돈을 너무 심하게 벌었습니다. 분양 조직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여기저기 현장에서 우리 와이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는 우리 와이프는 결국 분양팀의 팀장님이 되셨습니다. 와이프는 각종 피부 시술을 받고 성형도해서 점점 젊어졌습니다. 반면 저는 계속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서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고 너무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놈과 노래방을 시작하고 운영하다가 큰 적자를 봤었고 성인 오락실을 큰 돈으로 투자를 했다가 낭패도 봤습니다.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해 차마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성인 오락실 관련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었고 결국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또 큰 돈을 날렸습니다. 와이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와이프는 천안, 대구, 광양 등등 많은 지방 현장들을 다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와이프가 쓸어 담는 엄청난 돈으로 넓은 아파트도 샀고요. 통장에 많은 예금도 있고 저는 친구들한테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와이프가 더 이상 사고 치지 말라고 편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점장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며 매일매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만 와이프 잘 만나서 이게 어딥니까? 우리 와이프는 이제 대놓고 외박을 합니다. 우리 와이프는 이제 대놓고 해외여행도 간답니다. 누구랑 가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와이프가 지방에서 숙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속으로 제발 돈이나 많이 벌어와라 라고 빌었습니다. 가끔 집에 와서 와이프가 누군가와 카톡을 하던 통화를 하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와이프에겐 제가 아닌 남편이 있다는 걸 아주 오래전에 느꼈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낼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떳떳하게 만나는 사람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덤덤합니다. 눈물도 나지 않고 화도 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한 인간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매일 복권이나 사며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나 하고 여행을 바라며 하루하루 사는 인간이기에 와이프에게 남자가 있다고 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것도 없습니다. 와이프가 외박을 해도 집에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언제서부턴가 저만 보면 한숨 쉬고 잔소리하는 와이프를 안 보니 어쩔 땐 오늘도 안 들어왔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제라도 각자의 삶을 살자고 이혼하자고 합니다. 거절을 하였습니다. 한 달 뒤에 술을 못하는 와이프가 술 마신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 할 건 다 했다고 제발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와이프의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예전 와이프 뒤를 몰래 밟았을 때
정말 잘생기고 세련되고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남자였습니다. 정말 와이프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와이프와 평생을 행복하게 지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꾸 내 자신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어쩌다 우리 부부 사이가 이렇게 되었는지, 나라는 인간은 비굴함과 비참한 감정조차 못 느끼는 인간이었습니다. 자꾸 와이프가 분양 직원이 되었다며 환하게 웃는 예전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류영진 PD님, 시원한 결론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지내고 살아왔었는데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없어집니다. 이상 시청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우선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오랜 결혼 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시간들을 묵묵히 버텨오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제가 결론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서로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서로 보듬어주며 아픈 곳을 헤아려주며 같이 늙어가는 게 부부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이런 공통된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이 관계를 방치하셨습니다. 제보자께서도 이미 와이프를 돈 버는 기계로만 봤을 뿐 조금의 애정도 남아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와이프의 내연남을 봤을 때도 그냥 넘어가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혼이 답입니다. 이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시기 전 현실적으로 파헤쳐 봐야 합니다. 결혼을 하셔서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은 공동재산이 인정됩니다. 부동산과 많은 예금들, 그런 것들에 대해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여 와이프와 얘기해 봐야 합니다. 창피하거나 위축될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합당한 대가를 얘기하십시오. 이혼 전문 변호사와 디테일하게 상담하십시오. 제보자께서는 지금이야말로 변화의 시작점에 서 계십니다. 제발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멋진 아들을 훌륭히 잘 키워내셨고요. 비록 사대가 맞지 않아 많은 사업엔 실패하였지만 대신 아내분께서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가정을 지키셨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자신을 더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상 제보자님의 소중한 사연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한 대로 삶은 때때로 우리를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무력감과 패배감이 많아질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뻔뻔해져야 하고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TV에서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개란에 있는 메일로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람과 사람 TV의 류영진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